같이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어 힘들었던 음식들이 있는 반면 같이 먹었더니 활력이 샘솟는 느낌이 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식재료들의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통의 지혜가 과학으로 확인된 것들, 반대로 오해였던 것들, 그리고 50대 이후 건강을 좌우하는 조합까지 귀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71세 박옥희 씨는 손주가 빈혈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시금치 무침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큼해하던 아이가 이내 상큼하다고 잘 먹더랍니다. 그 선택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식물성 철분은 비타민C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늘어나고 곡류와 콩류 속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나 폴리페놀은 오히려 흡수를 방해합니다. 고기와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과 함께 먹어도 흡수가 좋아지고요. 이건 영양학 교과서로 쓰이는 미국 NIH 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식탁에서 만나는 순간을 생각해 볼까요? 시금치나 콩, 잡곡밥처럼 건강해 보이는 식단에 홍차, 녹차, 커피를 곁들이는 아침. 고기 없이 식물성 철분만 있을 때의 차 한 잔이 철흡수를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전 연구에선 햄버거 식사에 커피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가 39%, 차는 64%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거나 위험군이라면 차나 커피는 식사와 시간을 좀 띄워 드시도록 권합니다. 62세 김명수 씨는 토마토엔 꼭 기름 한 방울을 외우듯 지킵니다. 그 한 방울이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 라이코펜을 훨씬 잘 흡수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먹게 했더니 혈중 라이코펜이 82%나 증가했다는 인체 연구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처럼 지용성 카로티노이드는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좋다는 종설도 많습니다. 이제부턴 설탕 토마토 대신 올리브 오일 토마토를 기억해 두세요. 건강을 위해 보통 샐러드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때 샐러드의 채소 속 비타민과 카로티노이드를 몸에 실어 나르는 트럭은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이 거의 없는 드레싱을 썼을 땐 흡수가 거의 안 됐는데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드레싱에선 유의하게 올라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방이 있는 드레싱 대신 아보카도나 달걀을 얹어도 같은 효과가 재현됐죠. 때문에 기름은 마냥 나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적당한 좋은 지방은 영양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조연임을 기억해 두시면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68세 이대수 씨는 브로콜리를 늘 푹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푹 삶으면 브로콜리 안에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망가지면서 건강 성분인 설포라판으로의 전환이 떨어집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항염, 항산화, 뇌신경 보호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천연 물질이라 자주 챙겨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이 좋은 성분을 잘 흡수하기 위한 해결책은 사실 간단한데요. 살짝 찌거나 조리 후 겨자씨 가루나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한 꼬집 섞어주세요. 겨자씨는 미로시나아제를 제공해 조리된 브로콜리에서도 설포라판 생성을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65세 장기호 씨는 삼겹살엔 새우젓을 빼먹지 않습니다. 삼겹살엔 새우젓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새우젓이 감칠맛을 더해주고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둘의 궁합은 최고였습니다. 새우젓 같은 젓갈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가 생기고 저분자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이 늘어 풍미를 만드는데요. 이 성분이 인체에서 소화를 개선한다는 결론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화를 돕는 효소와 펩타이드가 형성되는 사실 자체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새우젓은 삼겹살을 먹을 때 소화를 거들어주는 든든한 조연 같은 거죠. 대신 짠맛이 있으니까 상추나 채소를 넉넉히 곁들이고 물도 같이 마셔주면 부담 없이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70세 유순덕 씨는 겨울이면 군고구마를 즐겨 드셨는데 먹고 나면 배가 자주 더부룩했습니다. 이럴 때 껍질째 먹는 사과처럼 펙틴과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곁들이면 좀 달라집니다. 펙틴은 수용성 섬유질인데요. 물과 만나면 젤처럼 변하면서 장 속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덕분에 고구마처럼 발효가 잘 일어나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불용성 섬유질은 음식물이 장을 지나가는 속도를 조절해주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 장내 발효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속이 덜 더부룩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해선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을 다양한 원료에서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덜 익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것을 요거트 같은 프로바이오틱 식품과 같이 먹으면 장 속 유익균이 더 잘 자라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걸 신바이오틱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연구에서도 장 건강에 좋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의 궁합이라는 게 꼭 배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양소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고 잘 흡수되느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녹차는 몸에 좋은데 거기에 레몬을 넣으면 더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근거가 있을까요? 실제로 모의소와 연구에서 보면 비타민C나 감귤 주스를 녹차와 함께 곁들이면 녹차 속 카테킨이 소화 과정에서 더 안정적으로 남아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더 오래 남아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그냥 지나쳐버릴 성분들이 흡수 가능한 상태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인체에서 항산화 지표까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녹차에 레몬 한 조각은 맛도 살고 이론상 손해볼 게 적은 조합이죠. 반대로 같이 먹지 않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꼭 먹더라도 시간을 좀 띄워 먹는 게 좋은 조합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차, 커피와 철분입니다. 보통 밥을 먹고 나서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철분 흡수를 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차와 커피 속의 탄닌과 폴리페놀은 철분 흡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고기 없이 식물성 철분 위주인 아침 식사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한 뒤에는 티타임을 최소 한두 시간 간격으로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죠. 특히 50대 이후 빈혈 위험이 올라가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칼슘과 철분의 동시 섭취도 성가신 조합인데요. 칼슘이 철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인체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보충제를 드실 땐 시간을 나눠 복용하라고 공중보건자료에서 권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철분 보충제는 비타민C랑 같이 드시고 칼슘 보충제는 따로 떼어 드시면 괜찮습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자몽과 약입니다. 아마 한 번쯤 자몽 주스가 일부 약물의 대사를 방해해 혈중 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소비자 경고를 낼 정도로 잘 알려진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에 쓰이는 일부 스타틴 계열 약과의 충돌이 대표적이죠. 중장년층분들 가운데에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약 라벨에 자몽주스 주의라고 적혀 있으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 확실히 모르겠다 싶으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기분 좋게 마신 자몽주스 한 잔이 약의 효과를 과도하게 키워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음식 하나가 약이나 영양제와 만나면 예상 못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꽤 있는데요. 시금치와 칼슘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금치도 먹고 칼슘 보충제도 챙겼는데 왜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지 하며 의문을 푼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여기에도 음식궁합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채소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버려서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칼슘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몸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옥살레이트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칼슘을 같이 먹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소장에서 칼슘과 옥살레이트가 먼저 만나 덩어리가 되면 그 덩어리가 대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콩팥까지 옥살레이트가 흘러들어가는 걸 줄여주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요로결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건강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칼슘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권장량을 음식으로 채우고 고옥살레이트 식품과 같이 먹는 게 오히려 결석 예방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시금치엔 칼슘이 있으니 골다공증에 좋겠지라는 단순한 계산보다 시금치와 칼슘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곡물이나 콩을 많이 먹으면 미네랄 흡수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말이죠. 여기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트산을 무조건 나쁜 성분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데요. 조리나 발효만 잘 거치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천연 성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래 발효시킨 사워도우, 그러니까 천연 발효빵 같은 경우에는 피트산이 확 줄어들고 철이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훨씬 잘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이나 콩요리에 발효빵, 발효식품을 곁들이는 식탁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꽤 영리한 조합인 셈이죠. 우리 조상들이 김치, 장,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을 늘 밥상에 올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음식 조합도 한번 짚어볼까요? 삼겹살엔 새우젓, 김치엔 젓갈. 그냥 입맛만 맞춰준 게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돼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늘어나고 각종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향이 기름진 맛을 정리해주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실제로 새우젓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 프로테아제가 분리, 특성화됐다는 한국 과학 논문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효소니까 무조건 소화가 잘 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전통의 지혜가 근거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짠 발효식품을 과하게 먹지 않고 상추나 야채와 함께 곁들이고 물도 충분히 마셔주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전통의 조합이 비로소 건강하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사례 몇 개 더 덧붙여 볼까요? 59세 조연숙 씨는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생채소 샐러드면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같은 성분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드레싱 지방을 너무 줄이는 대신 달걀 한두 개를 올리거나 올리브 오일을 적당히 곁들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 인체 연구에서도 달걀을 곁들인 샐러드가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3배, 많게는 9배까지 높여줬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한 지방은 영양의 택배 기사다.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66세 문태성 씨는 퇴근 후 녹차와 통곡물 쿠키를 즐기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곡물에 들어있는 피트산과 차 속 폴리페놀이 합쳐지면 철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와 동시에가 아니라 간식 시간으로 살짝 떼어 먹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쿠키를 꼭 드시고 싶다면 발효빵이나 사워도우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72세 김봉래 씨는 브로콜리를 늘 오래 끓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오래 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브로콜리 속에 있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 효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요즘 학계에서 아주 주목받는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스트레스와 손상으로부터 지켜주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노화와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좋은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미로시나아제가 살아있어야 해요. 그래서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푹 삶지 말고 살짝만 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겨자씨 가루를 톡톡 뿌려주면 더 좋아요. 겨자씨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미로시나아제가 들어있어서 조리 과정에서 사라진 효소를 대신해 다시 스위치를 켜주거든요. 그 덕분에 설포라판이 몸속에서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64세 이정우 씨는 건강검진에서 빈혈 소견을 받고 오렌지 주스와 시금치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니까요. 다만 철분제 복용까지 병행하신다면 칼슘제와는 시간을 꼭 나눠 드셔야 합니다. 두 보충제를 동시에 먹는 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역시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았네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건 민간요법 아니야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죠. 첫째, 과학적으로 확인된 좋은 궁합. 시금치와 비타민C,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 브로콜리와 겨자씨, 그리고 요거트와 덜 익은 바나나 같은 신바이오틱 조합. 둘째, 과학적으로 확인된 나쁜 궁합 혹은 시간을 분리해야 하는 조합. 차, 커피를 식사 직후 섭취하는 것, 자몽과 일부 약물,
칼슘과 철분 보충제의 동시 복용. 셋째, 전통 음식 조합 가운데 가능성은 있지만 인체 근거는 제한적인 음식 조합들. 예컨대 삼겹살과 새우젓 같은 경우죠. 발효로 효소와 펩타이드가 형성되는 건 확실하지만 소화 개선 효과는 아직은 추측 단계라는 점. 여기서 과감하게 오해도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게와 감을 같이 먹으면 뱃속에서 굳어 탈난다. 장어와 복숭아는 상극이다. 이런 속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는 현대 영양학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게와 감이 상극이라는 속설은 조선시대에 경종이 게장과 감을 먹고 죽었다는 일화에서 비롯되었으나 실제로는 감의 탄닌 성분이 게장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게는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워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냉체질이 아닌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장어와 복숭아는 상극이라는 속설 또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장어는 기름기가 많은 고단백 음식이라 소화가 천천히 되어 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면에 복숭아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수분도 많아서 위가 약한 분들에겐 때때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렵고 탈이 날 수 있다는 속설이 퍼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는 장어와 복숭아가 만나 특별히 독성을 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기름진 장어를 먹고 바로 복숭아까지 많이 드시면 체하거나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하다면 굳이 한자리에서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다. 옛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남겨둔 조언을 생활의 지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건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응고제인 와파린 같은 경우는 음식과의 궁합이 치료 효과 자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하게 드시는 게 원칙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거나 아예 끊어버리면 INR 수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INR 수치라는 건 우리 몸에서 피가 얼마나 빨리 굳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숫자가 너무 낮으면 피가 쉽게 굳어서 혈전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K 섭취가 갑자기 들쑥날쑥하면 이 수치가 크게 출렁여서 약의 효과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녁 어떻게 차리면 좋을까요?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고 샐러드엔 달걀이나 아보카도를 얹어보세요. 시금치나 콩요리에는 레몬이나 피망처럼 비타민C가 있는 재료를 곁들이고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지 말고 겨자씨 가루를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세요. 차와 커피는 식사와 시간을 조금 떼어 드시고 칼슘제와 철분제는 나눠 복용하세요. 아침에는 덜 익은 바나나를 요거트와 섞어 한 그릇 드시면 장 건강에 좋은 신바이오틱 조합이 됩니다. 자몽을 드실 때에는 복용하시는 약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할 때만 드시는 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